안녕하세요. 미미의 꿈꾸는 다락방 책 읽어주는 미미입니다. 키다리 아저씨 그 5번째 이야기 주디 편집장이 되다. 소재 자신감 넘치는 주디 에버트의 대학교 4학년 이야기랍니다. 10월 3일 키다리 아저씨께 학교에 돌아왔어요. 4학년이 되었고 교내 월간지에 편집장이 되었답니다. 존 그리워 고아원 출신인 제가 드디어 대학의 스타가 되었답니다. 기쁨에 들떠 있는데 저비스 씨로부터 편지가 도착했어요. 록 윌러로 보내신 편지가 반송되어 온 거였죠. 미안하지만 이번 가을에는 그곳에 갈 수가 없게 되었어. 친구의 요트놀이에 초대를 받았거든. 혼자라도 마음껏 전원의 여름을 즐기기를. 이런 내용이었어요. 저비스 씨는 제가 셀리네와 함께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모른 척하고 이런 편지를 보낸 거예요. 아마 줄리아가 알려주었겠죠. 어쩜 이렇게 남자답지 못할까요? 줄리아는 그야말로 넋이 빠질 것 같은 황홀한 새 드레스를 트렁크에 가득 채워가지고 왔어요. 무지갯빛 야외복은 천사의 옷차림처럼 아름다웠어요. 줄리아가 트렁크를 열기 전까지는 저는 제 옷이 가장 아름다운 옷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값싼 양장점에서 패터슨 부인의 옷을 본떠서 만든 옷이었거든요. 파리에서 유행하는 옷을 눈앞에서 보기 전까지는 정말 행복했답니다. 드레스 따위로 이렇게 야단 법석을 피우다니 바보 같다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그건 여성이 아름답게 치장한 것을 보고 좋아하는 남성들 쪽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닐까요? 아저씨의 영원한 주디 올림. 추신. 기숙사의 청소부 아주머니들이 파란 체크 무늬 앞치마를 두르고 계세요. 저는 갈색 앞치마를 사서 아주머니께 선물한 다음 파란 체크 무늬 앞치마를 호수에 던져버릴 생각이에요. 그것을 볼 때마다 고아원 시절이 생각나서 오싹해지거든요. 11월 17일 키다리 아저씨께 실망스러운 일이 하나 생겼어요. 아저씨께 이야기해도 좋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저씨의 위로를 받고 싶어요. 사실은 작년 겨울부터 이번 여름방학 때까지 장편 소설을 계속 쓰고 있었어요. 마침 개학 전에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한 출판사로 원고를 보냈죠. 2달이나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아서 채택되었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던 참에 어제 아침 편집장의 편지와 함께 원고가 속달로 되돌아왔어요. 매우 친절했으나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밝힌 편지였어요. 학생 때에는 학업에 집중하고 소설은 학교를 졸업한 뒤에 쓰라는 내용이었어요. 줄거리는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내용이고 인물은 과장되어 있고 대화는 부자연스러움, 유머는 있으나 부미가 없음. 앞으로도 계속 쓰면 성공할 가능성이 엿보임. 하늘이 무너지는 듯 눈앞이 캄캄했어요. 졸업 전에 훌륭한 소설을 써서
아저씨를 깜짝 놀라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 소설은 작년 크리스마스 때 줄리아의 집에 있었을 때 얻은 자료로 쓴 거예요. 그렇지만 편집장의 말이 옳아요. 대도시 사람들의 일을 2주일 동안에 완전히 알기란 불가능하니까요. 어제 오후 저는 원고 뭉치를 가지고 가스 공급소로 가서 제 손으로 원고를 용광로 속에 던져 버렸어요. 제 자식을 화장시키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어젯밤에는 비참한 기분으로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그렇지만 오늘 아침 잠에서 깨어나니 새 작품의 줄거리가 또다시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겠어요? 저는 하루 종일 등장인물을 생각하며 즐겁게 보냈답니다. 애정을 담아 주디 올림 12월 14일 키다리 아저씨께 어젯밤에 무척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어떤 서점에 들렀더니 점원이 주디 에버트의 생애와 편지라는 책을 가져오지 않겠어요? 빨간 표지에는 존 그리오 고아원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책 앞에 있는 제 사진 밑에는 당신의 진실된 주디 에버트라고 씌어 있었어요. 그렇지만 책장을 넘겨 맨 끝에 묘비에 씌어 있는 글을 읽으려고 했을 때 잠에서 깨어나고 말았어요. 누구하고 결혼했으며 언제 죽었는지 알고 싶었는데 그때 잠에서 깨어나다니 너무 안타까웠어요. 만일 자신의 인생이 죽을 때까지 사실대로 쓰여져 있는 책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그 책을 읽을 용기가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반대로 읽고 싶은 호기심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은 또 얼마나 있을까요? 아저씨는 어느 쪽이세요? 인생에 생각지 않았던 뜻밖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죽고 싶을 만큼 무료하겠죠. 어이쿠 아저씨, 편지지에 잉크가 한 방울 떨어졌네요. 이제 와서 새 종이에 다시 쓸 수는 없으니 이해해 주세요. 이번 학기에도 생물학을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매우 재미있답니다. 저는 철학보다 연구하고 있는 재료를 핀으로 고정시켜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생물학이 더 좋답니다. 어머나, 또 얼룩이. 이 펜은 심한 울보네요. 펜의 눈물을 용서해 주세요. 저는 제 능력을 믿고 있답니다. 전 틀림없이 대작가가 될 거예요. 4장을 끝내고 나머지 5장의 초안을 완성했답니다. 아저씨, 편지가 뒤죽박죽이라서 골치 아프시죠? 이쯤에서 그만 쓰고 과자를 만들어야겠어요. 아저씨께 보내드릴 수가 없어서 안타깝네요. 진짜 크림과 버터볼을 3개 넣었으니까 매우 고급스러운 과자가 될 거예요. 애정을 담아 주디 올림 추신 무용 시간에 발레를 배우고 있는 모습이랍니다. 진짜 발레단 같죠? 맨 끝에서 우아하게 돌고 있는 게 바로 저랍니다. 12월 26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아저씨께 아저씨 정신 있으세요? 여자애 하나한테 17개나 되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시다니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선물을 받았다가 만일 아저씨와 싸움이라도 하게 되면 성가신 일이 생겨요. 선물을 되돌려 드리는 데에 집마차 하나를 빌려야 할 테니까요. 제가 보내드린 넥타이가 흐늘흐늘해서 죄송해요. 직접 짠 거랍니다. 추운 날에 매시고 코트의 단추를 꼭 채워주세요.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는 세상에서 제일 친절한 분이시고 세상에서 제일 이상한 분이세요. 주디 올림. 추신. 셀린의 별장에서 뜯어온 네잎 클로버를 보내드립니다. 새해에는 아저씨께 행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3월 5일 평의원님께 내일은 이달의 첫째 수요일이에요. 존 그리오 고아원에서는 가장 우울한 날이죠. 오후 5시가 되어서 평의원님들이 모두 돌아가시면 고아들은 얼마나 안심을 할까요? 아저씨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뚱뚱한 평의원님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던 기억밖에 나지 않군요. 고아원의 안부를 전해주세요. 진심으로 제 사랑을 담아서요. 4년 동안의 일을 뒤돌아보니 고아원 시절도 그리워지는군요. 대학교에 처음 왔을 때에는 다른 여자아이들이 보낸 평범한 어린이 시절을 도둑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고아원을 미워했죠. 그러나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보통 있는 일이 아닌 대단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는 여자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삶의 순간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또렷이 느끼고 있답니다. 그리고 불쾌한 일도 재미있는 경험으로 생각할 거랍니다. 리펫 원장님께 제 호의를 전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성격이 좋아졌는지도 잊지 마시고 말씀드려주세요. 사랑을 담아 주디 올림. 4월 4일 록윌로에서. 아저씨, 이 편지의 소인을 보셨나요? 셀리와 저는 록윌로 농장에서 부활절 휴가를 즐기고 있어요. 이곳은 열흘 동안의 휴가를 보내기에는 가장 적당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퍼거스간에서 한 끼도 먹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피곤할 때 400명이나 되는 여학생과 한 방에서 식사를 하려면 신경이 몹시 날카로워져요. 그 소란스러움이란 테이블 맞은편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도 손을 확성기처럼 만들고 외치지 않으면 들리지 않을 정도예요. 정말이에요, 아저씨. 우린 고개 너머로 산책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고 글을 쓰기도 하면서 무척 즐겁고 평화로운 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오늘 아침에는 저비스 씨와 제가 저녁을 지어 먹었던 스카이산의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그게 벌써 2년 전의 일이라니 믿기지 않네요. 바위에 검게 그을린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갑자기 그분이 그리워지고 저비스 씨가 이곳에 계시지 않다는 사실이 매우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불과 2분 동안이었지만 말이에요. 저는 또다시
소설을 쓰고 있어요. 3주일 전부터 시작했는데 비교적 쉽게 써 나가고 있답니다. 이제는 글 쓰는 요령을 터득한 것 같아요. 저비스 씨와 그 편집장의 말이 옳았어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써야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 쓰고 있답니다. 어디에서 소재를 구했다고 생각하세요? 존 그리어 고아원이에요. 글쓰기에 아주 안성맞춤인 소재예요. 저는 날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건들을 자세히 쓰고 있답니다. 이 소설이 완성되면 틀림없이 출판될 거예요. 내용이 어떤지 꼭 읽어봐 주세요. 무엇이든지 열심히 구하고 계속 노력하면 결국 소원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저는 4년 동안 아저씨가 편지를 보내주시기를 원했어요. 그 소원을 아직 버리지 않았답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랑하는 아저씨. 사랑을 담아 주디 올림. 추신. 농장 소식을 전하는 걸 잊었네요. 슬픈 소식들 뿐이랍니다. 가엾은 늙은 그로브가 죽었어요. 먹이를 먹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죽이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지난주에 병아리 9마리가 없어졌어요. 족제비나 스컹크 아니면 들쥐가 물고 갔나 봐요. 그리고 암수 1마리가 병들었어요. 보니리그 네거리에서 수의사를 불러왔답니다. 수의사는 진찰을 하더니 아마인유와 위스키를 먹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불쌍한 암소는 아마인유밖에 못 얻어먹은 것 같아요. 에모사이가 술에 잔뜩 취해 옆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얼룩고양이 토미도 갑자기 없어졌어요. 덫에 걸린 게 아닌가 걱정이에요. 아저씨, 세상에는 왜 이리도 걱정거리가 많을까요? 5월 17일 키다리 아저씨께. 오늘 편지는 몹시 짧을 것 같네요. 하루 종일 수업 내용을 필기하고 밤새 소설을 썼더니 펜을 보기만 해도 어깨가 아파와요. 털을 너무 혹사시켰나 봐요. 3주일 뒤 수요일에 제 졸업식이 있어요. 아저씨 그때는 꼭 와주시겠죠? 줄리아는 저비스 씨를 초대했어요. 셀리는 지민을 초대했고요. 저는 누구를 초대하면 좋을까요? 아저씨와 리펫 원장님 뿐이에요. 리펫 원장님은 부르고 싶지 않답니다. 아저씨, 부탁이에요. 꼭 와주세요. 사랑을 담아 손가락 경련을 앓고 있는 주디 올림.